이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함께하겠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것은 통합과 동맹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주용석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의사당 폭동 등으로 미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전 의사당 폭동 때 시위대가 난입한 의사당 서쪽에서 취임 선서를 한 것도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87%는 의사당 폭동에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회복하기 힘든 지경으로 벌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 통합의 길은 험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한 발 물러선 행보로 해석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를 중단하고 동맹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탈퇴 번복 등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를 뒤집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서 미국이 리더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한국,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역 정책 면에서도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다만 무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일정 부분 유사성을 띨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즉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또 미국이 경쟁력 강화와 미국 노동자 보호 등을 무역협정보다 앞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보호주의 색채를 갖는 정책들입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 15개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에 재가입하는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면 TPP 가입은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으로 이 미 행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경제 현안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우선시될 걸로 보입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 중앙은행과 의회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1,000만 명 가까운 미국인이 코로나 전에 비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임대료 체납에 따른 강제 퇴거 위기, 학자금 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강제 퇴거 제한, 학자금 부채 탕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7.5달러인 연방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도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 강제 퇴거 제한 등 일부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지만 부양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문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재정 부양을 크게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공화당은 재정 적자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 부양책을 요구했을 때도 막판까지 5천억 달러를 고수하다가 나중에야 9천억 달러로 합의해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공화당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별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마다 경제 사정이 다른데 무차별적으로 올리면 실업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컨트롤하고 있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표 대결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상원에서 반대 투표를 받고 속전속결로 표결하기 위해선 100석 중에서 60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각각 50석씩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포함해야 민주당은 겨우 다수당이 됩니다. 물론 과반
단순 과반, 즉 50표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대상과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복잡한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양책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주용석 특파원이었습니다.